반갑습니다. 공매 아재입니다. 공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수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은 기본적으로 공매를 막 시작하신 공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공린이 탈출을 도와드리는 영상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캠코 공매 부동산의 기본적인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이 온비드에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색창 아래에 있는 자산 분류를 통해서 캠코 공매 부동산의 종류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캠코에서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입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 채권의 담보 물건을 경매 절차에서 캠코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깨끗해지죠. 말소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캠코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등기는 깨끗하게 바뀐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비도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할 때 유입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수탁재산이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캠코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캠코에 매각 위임한 재산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먼저 소유권을 가졌던 주택을 기간 내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의사는 있는데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캠코에 수탁재산으로 매각을 위임하기만 해도 매각을 하려고 노력한 걸로 인정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죠. 또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캠코에 매각을 위임한 것만으로도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산을 매각해달라고 위임하는 경우 그걸 수탁재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압류재산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입니다. 이것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거의 유사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세금은 국세랑 지방세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세를 담당하는 곳은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들이 담당을 하고요. 지방세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담당을 하죠. 이런 경우에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기게 되는데, 이때 이 공매 절차를 캠코에 위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유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과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국유재산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재산입니다. 하나는 행정재산입니다. 대부 및 매각을 하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일반 재산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인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국가 인프라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재산들은 절대로 매각하면 안 되는 재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나머지 전체를 일반 재산이라고 하고,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매각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일반 재산 중에 국가가 매각을 의뢰하면 캠코에서 국유재산 공매로 매각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설명드린 이 압류재산과 수탁재산과 국유재산은 사실 어찌 보면 리스크가 없죠. 권리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원비도 공매를 통해서 돈이 되는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상이 되는 공매가 국유재산 공매, 그 다음에 수탁재산 공매, 그 다음에 유입자산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탁재산 중에는 신탁사가 매각하는 의뢰 물건, 요것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각 공고문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탁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럼 권리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가 필요하니까 신탁사가 매각 의뢰한 물건은 함부로 입찰하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입찰을 했더니 별일 안 생기더라. 그러니까 뭐 또 신탁재산 공매 그냥 낙찰받아도 큰 문제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탁 공매에서는 신탁사가 모든 매각의 책임을 입찰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초보자분들께서 매각 공고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시고 무턱대고 낙찰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탁 공매 제외한 나머지 수탁 재산은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온비드 내에서 어떤 물건을 공부하고 어떤 물건을 입찰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권리분석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압류재산 공매를,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는데 입지 좀 아니면 미래가치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입자산, 수탁재산 등을 이용해서 쉽게 공매에 접근해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캠코에서 공매 부동산을 찾는 방법, 검색 방법을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